안녕하세요. 천지부동산 노란자화상입니다. 자, 오늘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에 특별분양권 준다. 뭔가를 준다는 거는 참 좋은 건데 왜 줄까요? 자, 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에 임기 내에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아주 이상한 정책을 내놔서 내가 뭔가를 하기에 참 불편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텝이 꼬여버렸는데 시장에서는 뭔가 구역 지정을 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뭔가 가치 상승도 있고 가격도 올라갈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좋은 건데 근데 반대를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뭔가 특별 분양권을 부여하는 구제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근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다. 왜 구역 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토지주들이 반대를 할까? 이거는 이제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이 도심 복합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내가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아무 때고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 이후에 여기에 주택을 산 사람이다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있던 사람도 늦게 들어온 사람도 모두 다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이사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자, 총 1만 3천여 가구 확정, 반년째 속도 못 내고 있어 현금 청산자 구제 방안 후보지 철회 보완책 논의 필요. 정부는 오는 8월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서 보완책을 구체화하고 사업이 제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도심 복합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 밑에 나오는데, 자, 이 기준일이 21년 6월 29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동네에 더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축 쪼개기, 자, 낡은 주택, 단독주택 1층짜리 이런 거를 허물고 여기에 빌라 8세대, 10세대 이렇게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의 신축 쪼개기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그 날짜를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 도심복합 사업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말 그대로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느냐 하느냐 이런 거를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타는 것도 사는 것도 못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도심복합 사업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데 21년 6월 29일 날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현금 청산이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작년 6월 29일 이전에 구역이 지정되고 어떤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구역이 지정됐다면, 내지는 어떤 후보지들은 여기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거래는 신중히 하십시오라는 표시가 됐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을 추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6월 29일 이후로도 정부가 추가로 24곳의 후보지를 지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사전에 개발 이슈를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까지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 현금 청산받게 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현금 보상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돼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여기 그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을 경험해 보신 분들, 한남 3구역, 여기에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잖아요. 보면은 내가 산 금액은 뭐 15억, 20억인데 그 평가 금액은 어땠어요? 그게 8억이 됐든 뭐 10억이 됐든 뭐 이렇게 굉장히 현재 시세하고는 동떨어진 금액으로 평가가 됐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빌라를 7억 주고 샀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 금액이 3억이 나왔다, 4억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샀던 금액은 싹 다 무시하고 평가 금액 3억 내지 4억을 청산 금액으로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어떤 그 도심 복합 사업 이거를 기대를 해서 내지는 예측을 해서 여기를 내가 산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파트를 사자니 너무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교통 편한 곳에 빌라를 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대출까지 얻어서 샀는데 잔금 지불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추가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전혀 투기 의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느닷없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 지정이 됐어. 그래 놓고는 당신은 21년 6월 29일 이후에 여기 빌라를 매수했으니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산 금액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은 많은 후보지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나는 도심복합사업 안 하겠다, 그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특별분양권이라는 당근은 21년 6월 29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어떤 당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원주민분들, 이분들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20년 전에 내가 여기 있는 빌라를 한 채 사서 가족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84 타입, 흔히 얘기하는 32평 정도, 34평 정도 되겠죠. 그런 거를 조합원 분양가로 우선 공급가로 받으려면 못해도 한 6억, 7억 정도는 하더라. 그럼 내 평가 금액은 3억인데 그 한 3, 4억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못 팔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당신 못 파니까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도심복합사업, 여기는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뭐 특별 분양권 이런 걸로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9.9% 지정 안 되고 지정된 곳도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예를 들면 효창공원역 앞 요 남측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반발도 심하고 역세권이고 또 주변이 좋아지면 굳이 이렇게 개발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위치적으로나 뭘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특별분양권을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내지는 여기가 개발이 되지 이렇게 도심복합사업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떤 재개발 형태로 간다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이 구제안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정책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